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 이런 얘기하는데 편안한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리더다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루에 10번만 우리가 인지하고 그 행동을 하면 임의적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네, 리더십 전이 2025-2026 리더의 회고 그리고 리더의 성장을 위해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요. AI가 리더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 화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한테 내줄 건 내주고 과연 지켜야 할 리더다움은 무엇일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전문가 세 분 모셨는데요. 이민현 박사님, 그리고 김은혜 부사장님, 박신용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AI가 중간 관리자를 없애고 있다 혹은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리더다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리더에 대한 관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결국에는 이런 AI 시대에 기계적이지 않은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리더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스마트한 걸 한다? 그러면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매력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매력이 끌리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밌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고 그 유머 감각이라는 건 사람만 갖추는 거니까 약간 펀한 거 그런 거 재밌고 또 편안한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갖춰야 될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지 우리 회사에서 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저런 리스너다. 저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되게 스마트해서 우리 회사를 잘 이끌어갈 것 같아. 그런 것도 좋고 굉장히 모든 것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의사결정을 잘한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유머 감각도 갖췄다. 매력적이잖아요. 결국엔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가장 인간적인 거고 가장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리더다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10년 전에 제 책 중에 룩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룩백이 원래 룩백은 뭐 이제 회상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로 길을 가다가 어머 저 사람 되게 멋있어 이렇게 왜 쳐다보게 되는 네,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매력을 제가 12개로 그때 정의를 해놨던 게 있는데 뭐 유머 감각 그리고 뭐 공감 배려 잘 들어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왜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 소프트 스킬은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아름아름 감으로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실제 저도 조직에서 있다 보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요즘에 심리적 안정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의 근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편안함과 그 다음에 가장 인간적인 리스펙트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팀을 구성하는 게 예전에는 인사부나 아니면 리더의 기준으로 팀을 굉장히 이제는 수동적으로 구성을 했지만 지금은 팀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단 말이에요. 제가 있는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고 수주가 들어오면 이 광고주 누가 맡고 싶니? 그러면 손을 들고서 팀이 구성이 되는데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원들이 모이는데 그 리더가 얼만큼 권한을 이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잘 페어니스하게 공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과 일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베네핏하고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회를 발현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그 시대까지도 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그걸 통칭해서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더 그 좋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난리지는 이미 이제 공유가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류의 공유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청 단어가 가장 정말 오래된 키워드긴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포커스된 사회에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리더를 뭐 연결자라고도 하고 커넥터 아니면 인터위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래 사회형 리더십이죠. 근데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가 단지 의미만을 연결하고 가치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자가 미래의 리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 연결자가. 그래서 그 연결자가 뭐 다양한 어떤 지식과 기술 어떤 그런 것도 연결하겠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연결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물어봐 주다 보면 저 사람들의 쓸모를 본인들도 모르는 쓸모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질문을 해야 강점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팀장님한테 한번 제안해 보면 어때? 그래서 소용없을 거예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호기심을 갖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남한테 호기심을 갖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기심 그냥 몇 살이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특히 리더가 되면 너무 목적 지향적이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호기심을 다시 발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그냥 밖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한테 그렇게 궁금해해주고 할 때 그 매력으로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창의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뭐 임원회의 같은 거 하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비슷비슷한 내 말은 획일화된 그냥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 한 것 같고 같은 데서 같은 잠바 입고 그게 아니라 3G라고 하잖아요. 젠더, 제너레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성별이든 나이든 어떤 문화권이든 왜 그렇게 다양성, 다이버시티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창의적 공동체여야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한 23살짜리 직원이 와 있어. 제가 뭘 할까 도대체? 이러면서 안 궁금하잖아요. 네가 뭘 엊그제 태어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거기서 뭘 얻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죠. 자기가 가르칠 생각만 들지. 근데 창의적인 공동체여야지 많은 필요한 거에 어떤 나사를 박듯이 그래서 뭔가 린치핀을 확 연결하는 그런 연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리더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든 남성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은 그런 세대도 아니었고 그런 성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게 학습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아니 근데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칭찬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하면 되게 좋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런 칭찬을 많이 했던 상사랑 오랜 기간을 일했던 경험이 저한테 너무 큰 자산이고 정말 출근했는데도 칭찬을 하는 상사가 있었어요. 출근하는데 아무 일 없었고 출근 잘했어요. 그럼 처음엔 저게 우스운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야 이렇게 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출근한 거 잘했다고 칭찬하거든요. 그런 상사분하고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정전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맥락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항상 칭찬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이만큼의 달성되지 않았어도 어제에 비해 이만큼만 올라갔어도 그거라도 안 해주면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받아본 적이 없거든. 나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래서 우리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이거 되게 왜 너무나 왜 아주 오래전 연구인데 그거 아직까지도 우리가 써먹고 있는 이유가 눈으로 보이는 게 55%. 근데 그거 나 스스로는 잘 모른다.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버스나 전철 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왜 이렇게 백밀러로 뒤에 아저씨 보일 때 막 표정 되게 이상할 때 있잖아. 맞아요. 나도 그런가? 하고 막 거울 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 표정들이 사실은 우리 디폴트 값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라도 고쳐야 되는데. 리더분들이 나는 그렇게 받아보지 못해줘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 여기에 대한 연습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조직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은 롤모델을 좀 가지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가장 많이 나누는 케이스가 이제 칭찬을 이렇게 마땅한 대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썼던 게 덕분에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다 좀 썼거든요. 그런데 너무 피드백이 좋은 거예요. 네. 그 민영 박사님 덕분에, 그 다음에 신유 원장님 덕분에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 이메일 쓸 때도 thanks to를 자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외국인들은 구어체나 문어체 thanks to를 자주 안 쓰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미팅을 하는데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thanks to를 자주 쓰니? 그러니까 한국적인 맥락에서 했더니 이게 사실은 영어권에서 자주 쓰진 않는데 네가 쓰니까
굉장히 진짜 같아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해요. 네 덕분에 내가 이번에 보고서 쓴 되게 좋았어. 네 덕분에 사장님한테 피드백 잘 받았어. 엄청난 칭찬이 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필요하지 않더라도 변 리더님 덕분에 이것도 되게 전달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도 그 코칭하는 성우님하고 우리가 코칭하기 전에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에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분은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방법적인 거에 문제가 있어서 저랑 만나는 분이니까 행동 레퍼터리를 쌓아간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 레퍼터리.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행동 해보세요.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아침에 만나서 뭐 어떤 인사말 해보세요. 요거를 하나 나랑 만날 때마다 숙제를 하나씩 이렇게 내요. 덕분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실제 그 체화, 이거는 이제 그 교육학에 나오는 건데 체화를 시키는데 몸에 배이게 하는데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혹시 알아요? 200번이래요. 근데 이 200번이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0번만 우리가 인지하고 그 행동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전화 받을 때 미소 한 번 한다.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인사할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을 읽어서 인사를 하자. 이런 것들을 써놓고 하루에 10번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2026년에 나는 이 습관을 나한테 좀 체화시키려고 이런 다짐을 하고 있어 하는 게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빠르게 비즈니스가 흘러가고 또 요구되는 역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게 번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저뿐만 아니고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리더들에게도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 조직에 굉장히 강한 임팩이 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이제 멘탈에 대한 그게 어느 해보다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멘탈 관리에 앞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많은 리더분들도 공감하시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약간 좀 발코니로 나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싫어할까봐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아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동네 언니처럼 그 사람들이 여유를 찾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올해는 좀 되고 싶다. 저는 일단 조직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업계에 많은 후배들이 이제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조금 약해요. 늘 그게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나한테 좀 더 왔으면 내가 더 잘해줄 텐데 이런 생각 사실 하거든요. 그렇게 저도 열린 선배가 좀 되고 싶네요. 오늘 세 분이 보여주신 어떤 리더십에 대한 태도, 관점이 저는 리더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어떤 것에 휩싸여서 열심히 해야 돼. 이제 그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매력, 관심, 호기심, 좀 이런 게 가장 휴머니티를 가져야 되는 어떤 리더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시간 들으면서 우리 리더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리더다움은 무엇인가를 또 정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